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수군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영상을 찍어봅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를 슬라이드를 다 치지 않은 이유는 설명드리면서 치는 게 머리에 더 잘 남으실 것 같아서, 가수금은 일반 회계하고 비교했을 때 집합건물하고 공동 주택에서 쓰는 회계의 범위는 훨씬 빈번하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익숙합니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는 가수금 개념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가수금 자체가 원래는 개념이 자금이 유입이 돼요. 근데 그 내역이 정확하게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회계상 거래를 인식해서 얘를 발생주의로 전표에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래도 어쨌든 돈은 들어왔으니 얘를 임시로 사용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다시 복귀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는 유동부채입니다. 부채 중에 유동부채는 1년 안으로 얘가 다시 사용하는 거고, 장기로 가는 거는 비유동이잖아요. 어쨌든 유동부채로 하고 나중에 정확한 계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이렇게 가짜가 붙은 거는 임시계정이라고 해서 결산 전에 원인을 파악해서 그 계정을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계정을 정리하죠. 여기서 정리인데, 근데 아파트나 집합건물 특히 입주 초에는 얘를 남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었지만 세대 하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세대는 하지 않습니다. 세대는 다 모두 시행사에 접수를 해서 1년차 하자, 2년차 하자, 3년차 하자를 다 수리를 받아요. 근데 공용 부분에서 이게 계속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왜냐면 전유는 입주민들한테 바로 해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더 빠르죠. 공용은 그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은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입주민들한테 위험할 수 있으면 먼저 선 조치 후 사진을 다 모아놓고 견적서를 받아둔 다음에 그 금액들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다 다시 얘기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추후 대부분 소송을 하죠. 소송을 해서 그 돈에 대해서 재판 판결에 따라 그 돈을 100% 받기는 거의 어렵고, 변호사가 판사하고 조율을 해서 70을 받든 50을 받든 해서 이제 돈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변호사 성공 수당하고 수수료 주고 나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소송은 거의 변호사 돈 많이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 진짜 큰 금액으로 건물이 진짜 날림공사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소송보다는 그 업체를 잡아, 속칭 시쳇말로 잡아 족치는 행동을 하시는 게 바랍니다. 왜냐면 계속 얘기해서 이거를 계속 걔네가 고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소송한다고 좋진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하면 건설사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 주고 끝내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 100%안 줘도 되고 그 금액을 또 감액하고 떨구고 주니까 오히려 시행사는 소송하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그럼 본인은 이거를 업체를 불러다가 공정을 따지고 다시 수리하고 이런 걸 다 필요 없고 돈으로 해결해서 끝납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해서 계정을 정리하는데, 이 가수금에서 대표적인 거는 주로 많이 쓰는 게, 공동주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뒤에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수금 계정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데 공동주택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건데, 중간정산 관리비를 선납을 받아서 나중에 부채를 차감합니다. 예를 들면 A호실이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달 부가금액이 10,000원만이라도 가정하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 나가요. 그래서 11월 15일날 나간대요. 그러면 이제 대충 그러니까 한 달을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반 15일이니까 5,000원 정도 중간정산 했겠죠. 그럼 이제 중간정산 금액이, 이 A라는 호실이 15,000원을 받아야 돼요. 10,000원하고 5,000원. 그죠?
10,000원하고 5,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먼저 15일날 중간정산하는 그 당일날 돈이 들어왔겠죠? 15,000원 들어와요. 차변이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대변에는 가수금이란 돈으로 15,000원, 계정으로 15,000원 처리합니다. 근데 일부 이 계정을 가수금 또는 단지마다 중간관리 매수금 쓰는 단지도 있어요. 쓰는 단지도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중간관리 매수금은 중간정산 금액만 계정으로 발라내는 거고, 가수금은 중간정산도 포함하고 원인 불명의 금액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정이니까 가수금을 쓰든 중간관리 매수금 쓰든 이건 단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별도로 쓰는 데가 있어요. 특히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중간관리 매수는 확실히 중간정산이죠. 얘를 쓰고, 가수금은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납부할 때 더 관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가수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상 같은 경우는 이걸 두 개로 분리를 해요. 중간관리비 예수금은 어차피 중간정산 금액이니까 전출자에다 나가고 전출자의 세금계산 발행하는데, 그 외에 돈을 더 납부한 세대는 미리 선납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돈을 조금 더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세대는 차감을 해주지만 세금계산서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정을 두 개를 따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차변 예금은 15,000원, 가수금 15,000원 받아놔요. 11월 15일 날 중간정산 했을 때 10월 달 거 아직 부가 마감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원과 5,000원 합친 15,000원을 중간정산 했을 거고, 예금 차변 15,000원 받고 대변 가수금으로 15,000원 또는 어떤 단지는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15,000원을 받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달 11월 20일쯤에 그죠? 확정되죠. 고지서가. 그러면 고지서가 확정지면 여기 차변이 그 미부가 관리비가 들어가고 여기는 관리 수익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미부가 관리비가 사라지고 미수 관리비가 생겼을 거예요. 그때 이거 확정전표하는 날 확정전표를 입력할 때 그러면 이제 가수금 여기는 15,000원인데 얘는 분명히 10월 달 거는 만원이잖아요. 15,000원 다 차감하면 안 돼요. 어차피 15,000원 다 차감해도 미수관리비는 만원만큼만 차감이 돼요. ERP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수금 발생된 금액만큼만 여기 15,000원에서 차감합니다. 그래서 만원이 줄어들고 여기 5,000원은 15,000원에서 차변으로 오면서 이 부채가 차변으로 오면서 부채 계정 5,000원이 아직 남아 있어요. 가수금 만원이고 미수관리비가 만원이 줄어듭니다. 자,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이 지나고 다음 달에 또 11월 20일 날 또 확정전표 할 때 다음 달 이거는 다음 달 확정전표 시 얘는 좀 밑으로 내릴게요. 그럼 다시 또 얘는 5,000원이 남아있죠. 그때 얘는 5,000원을 차감하고 미수관리비도 얘가 5,000원을 줄어드는데 얘는 만원이잖아요. 매달 만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 5,000원 뺀 나머지만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 매달 만원이니까 미수관리비 만원이 사라지는데 이때는 이 차액 5,000원은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내야겠죠. 이때 예금 5,000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펜으로 개념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달 만원의 관리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만원이 발생하죠. 11월 달에 대해서 또 여기 12월에 만원이 발생한다고 치고 이 호실은 만원 매달 발생하는데 11월 15일 날, 즉 중간정산을 했을 때 이 세대는 만원과 5천을 합친 15,000원이 중간정산 금액이 나와요. 중간정산, 관리비를 중간정산 한다는 거예요. 15,000원을 발생하면 이 15,000원 돈을 받죠. 전출할 때 이 고지서 확정할 때까지 이 사람이 그 집에 대기하지 않잖아요. 이사 가니까 15,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증가 예금 15,000원. 그 다음에 가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우리가 15,000원 받아둡니다. 유동부채로 나중에 차감할 거예요. 근데 단지마다 중간관리비 예수금이라는 계정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20일쯤에 고지서 확정되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나중에 미부관리비 하고 관리수익으로 월말전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부가 관리비가 다시 뭘로 가요? 부가가 확정될 때, 이거 월말이에요, 얘는 월말이고, 확정 전폐할 때는 이제 여기 미수 관리비로 넘어가죠. 아, 여기다 써야겠다. 미수 관리비 하고, 여기는 미부가 관리비가 사라져요. 미부가 관리비는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지만 우리가 관리비가 제대로 짓게 했는지 확인하려고 쓰려고 한 게 미부가 관리비고, 얘는 임시기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만약에 11만 원이 만약에 이 미부가 관리비가 발생했었다. 비용이 관리 수입이 11만 원이고 이달에 총 관리사무소에 쓴 비용이 11만 원이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가 미부관리 11만 원 사라지면서 여기 미수관리비가 가수금 이 한 세대는 미리 돈을 냈어요. 그 중에 만 원만 차감할 거예요. 발생된 금액만큼만. 그래서 여기는 미수관리비는 여기 10만 원이 돼 있죠. 그리고 가수금 만 원에서 11만 원. 그리고 미부가 관리비가 어때요? 여기 11만 원 사라져요.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때로는 요 금액 똑같이 11만 원 하고 여기다 미수관리비 만 원 해도 된다고요. 어차피 얘가 자산이 대변으로 가면 감소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또 응용 버전을 계속해서 헷갈릴 수 있겠는데 여하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 달 확정 전표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또 월말에 미부가 관리비 미부가 관리비 11만원 관리수입 똑같이 발생한다고 칠게요. 관리수입 11만원 이렇게 발생을 했고 다음 달에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게 대해서 나중에 확정질 때 얘는 월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1만원이 이제 사라지죠. 11만 사라지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미수관리비. 미수관리비고 여기다가 또 미부가 관리비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5천원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미부가 관리비는 어쨌든 11만원이 사라지고 그러면 여기는 미수관리 10만 5천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수금을 차감해요. 이렇게 차감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가수금 재고는 여기서 만 원 한번 털고 여기서 5천 원 털었으니까 부채는 완전 사라지고 대신 그 입주자가 12월 뭐 25일쯤 돈을 넣었다. 그럼 예금 5천 원, 그 다음에 미수관리비 기존에 남아있던 이 세대 5천 원만큼 또 차감이 되겠죠. 이런 플로어예요. 그래서 요거 설명 하나 더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거 말고도 중간정산은 저게 제일 비일비재예요. 특히 대단위 아파트는 가수금 처리가 특히 오피스텔은 한 A4로 뽑으면 한 서너 장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정산할 때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유형 분계 예시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입주 초에는 공사도 있고 막 정신이 없어요. 선수 예치금도 받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돈을 뭔지 모르겠어. 돈을 받았어요. 12월 1일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액이 예를 들면 돈이 얼마 들어왔냐 한 20만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금 20만원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대변 20만원 해놨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12월 31일 날 원인을 알았어요. 위로 보내겠네. 위로 원인을 알았어. 그게 알고 봤더니 여기서 공사 예치금을 준 거예요. 아 그래 공사 예치금이었구나. 왜냐면 얘가 와갖고 환불 신청서를 썼네. 우리가 너무 바빠갖고 신청서를 제대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파일이 어딘지 못 찾았었어요. 알고 봤더니 공사 예치금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가수금을 이제 공사 끝났으면 돌려주죠. 공사 예치금이니까 가수금 15만원을 돌려줘요. 이거 부가세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 예치금은 사용료를 걷습니다. 뭐 소방 퇴수비 같은 건 돈을 빼요. 그 층에 있는 물을 다 빼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을 냅니다. 또는 그 승강기도 폐기물을 이동하기 때문에 승강기 사용료, 나중에 승강기 실비를 소모가 되거나 그런 마모되면 수리비용적으로 또 같이 걷는 금액을 대충 5만원 정도 보통은 해요. 그래서 이 20만원에서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금을 돌려주는 거죠. 예금 15만원은 돌려주는데 그 중에서 승강기
5만원은 뺐습니다. 이게 사용료 개념으로 이렇게 이거는 제가 요거를 사용하면 안되고 요건 요대로 20만원 가야겠네요. 순간 착각했어요. 그럼 얘는 지울게요. 그래서 얘를 날짜를 나눠서 좀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입금액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부채로 나중에 그거를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차감하던가 아니면 얘를 환불하겠죠. 얘는 환불 개념으로 가도 돼요. 환불이에요. 돈이 들어왔어요. 차변 예금 20만원, 가수금 20만원 일단 해놓습니다. 얘도 칸이 안 맞아서 그냥 갑시다. 이렇게 가수금이 돈이 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공사 예치금이었다. 그래서 가수금 원인 찾았으니까 차변으로 갑니다. 부채가. 그러면 사라지죠. 근데 얘 원인이 뭐였다고? 이제 15만원은 돌려줘야 돼요. 공사 예치금이었으니까 공사 보증금이었어요. 15만원 돌려준데 대신 5만원은 승강기 수익이나 아니면 공사나 뭐 무슨 승강기 수익이나 무슨 시설 사용료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이 5만원에 대해서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15만원만 돌려주는 거죠. 아니면 이 20만원이 알고 봤더니 입주자가 잘못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20만원이고 20만원이고 그냥 여긴 다 20만원 통째로 나가는 거죠. 사용료 제한한 거 없이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입주자가 잘못했을 경우는. 근데 그 가수금에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매우 영사해서 시제금을 많이 넉넉하게 두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입주 초에는 자금이 많이 없어서 뭐 시제금 한 20만원 했는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했더니 돈이 많이 부족해. 근데 물건은 사야 돼. 만약에 그 재활용의 수전의 꼭지가 노후돼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 지금 시제금이 없어서 다음 달 지출기한 받아서 20만원 받을 때까지 수돗물을 계속 뚝뚝 떨어뜨려 놓으면 첫째 수도가 동파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물이 다 얼어서 입주민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먼저 직원이 갖고 있는 걸로 돈을 먼저 씁니다. 그럴 때 가수금을 쓰기도 해요. 자 보세요. 가지급금 해도 되는데 먼저 현금 시제금 비용을 발생했어요. 시제금 부족해서 비용을 먼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예를 들면 수선 뭐 시설 유지비 아니 수선비 시설 유지비로 급하게 수도꼭지를 샀어요. 그죠? 이 시설 유지비를 샀더니 이게 25,000원이야. 이게 25,000원인가? 그 외 나머지도 샀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경리가 먼저 돈을 줬어요. 나중에는 그 돈을 환불받아야죠. 그럴 때는 가수금 25,000원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11월 30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 10월 지출 기한할 때 회장님한테 결제 받아서 이거 돈을 경리한테 돌려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12월 10일 날 분계는 돈을 돌려줬을 때 이제 가수금 돌려주는 거죠. 25,000원 돌려주고 여기는 예금으로 갑니다. 일단은 비용을 쓰고 돈이 없어서 격리돈으로 계속 마이너스 합잔에 현금 지출 그 부속명세서에 현금 출납장에 마이너스 있는 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제금 부족하면 마이너스라고 현금 출납장에 마이너스 되고 격리돈 일단은 계속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비용 쓰시고 가수금 처리했다가 나중에 본인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되니까 가수금하고 예금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포맷들이 주로 공동주택에선 비일비재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시간이 많이 걸렸네. 어쨌든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카페에 둘게요.